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 연준 장세 지속될 것인가, 시장 성격에 대한 이해, 셀트리온 모멘텀이 없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 3월 FMC 시장 불안 잠재울까? 두 번째, 시장은 언제 본격 실적 장세로? 세 번째, 문제는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다.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바닥 국면 언제까지? 미국 시장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경기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잡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 0.58% 상승을 하면서 다시 신고가, 나스닥도 좋은 모습으로 방어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3월 FOMC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기준금리를 제로로 동결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자산 매입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저금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측면이고, 네 번째는 경기 전망을 상향을 했고, 그리고 또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도 유지를 할 것이다. 요 네 가지가 핵심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올해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겠지만 유동성 공급은 지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를 다 잡겠다는 것이죠. 경기도 잡고, 그리고 또 유동성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발언이에요. 전 시장 전체에다가 한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을 충분히 상쇄시키고 능가할 수 있는 경기, 이런 측면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강하게 의지 표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준이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을 6.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만 해도 2021년을 4.2% 상승으로 봤다가 이번 연준을 통해서 6.5%로 크게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2년에 대해서도 당초 3.2%에서 3.3%로 올리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 2023년까지는 연준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동결시키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물론 시장의 실세금리, 즉 10년물 국채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핵심 포인트는 역시 경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음 달 4월 달에 FOMC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바이든 정부와 더불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완전 고용, 그 다음에 또 경기, 이런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에 따라서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6% 상승, 코스닥도 0.64% 상승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단 이제 여기서 코스피 지수는 기간 조정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여기처럼 저점을 이탈하고 폭락하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끌 수가 있겠지만,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다시 4,800억 매수 우위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3월 들어서 2월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3월 초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수를 좀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좀 손을 놨다가 오늘부터 다시 또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군들을 보시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으로도 매수 우위지만 종목별로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삼성전자 2천억이 넘는 거고요. 네이버도 1,300억, SK 하이닉스도 1,00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 네이버, SK 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기아차, 현대차, 이런 맥락군들은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군들은 LG전자, LG화학, 바이오 쪽을 많이 팔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인데 오늘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파는 모습이잖아요. SK바이오팜도 팔고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바이오 쪽은 아직은 매도 쪽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바이오주 전반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기간 조정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위에 좀 꼬리를 달았다는 측면, SK하이닉스는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LG화학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고, 현대차 여전히 바닥에서 옆으로 좀 세우는 모습, 카카오만이 추세를 살리는 모습이죠. 네이버는 또 장중에 신고가로 넘어가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여전히 바닥에서 무거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관련주들, 바이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약간의 지금 움직임 또 모양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을 했던 대로 다시 이렇게 되면은요, 성장주 맥락의 종목군들 쪽에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네이버, 카카오 쪽이 아마 신고가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바이오가 될지 해서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시장이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것이 지금 기간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수급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여전히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림 자체가 좀 너무 복잡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테크 관련주, 소재 관련주, 헬스케어,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금융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업종들 맥락군들이 실적 좋은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주가의 부분입니다. 주식 시장은 모든 경제 상황보다 주가가 미리 움직이잖아요. 예, 미리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융 장세는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공조체제를 보이면서 금융, 돈을 푸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국면에서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이 슬금슬금 옆으로 각도를 좀 하는 상황인데, 주가는 미리 오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1월까지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옆으로 조금 처지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실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좋아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주가가 그래도 옆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각도를 봤을 때 무슨 의미냐면은 아주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주가지만 이제부터 주가는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이런 상황이 나오다가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도 가파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좋아지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리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요 고비점에서 상투 꼭대기를 주식시장은 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어느 정도 또 금리가 빠지면서 실적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야 이거 주가 계속 빠지겠네, 바닥이 어딜까 할 때 벌써 주가는 완만하게 빠지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선행, 미리 주가는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실적 장세의 기간을 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기간을 길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리의 속도도 금리가 피크로 올라가지 않도록 완만한 상승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 실적 장세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 측면에서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길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산업 구조가 바뀐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비대면적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산업 변화, 기술의 변화들이 나오면서 실적 장세의 기간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큰 아웃라인을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의 시장과 어저께의 미국의 FOMC에서만 나온 이야기의 핵심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급이잖아요. 이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히 3월 들어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 개인 합쳐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3월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가는 소강 상태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별로 안 되고 거래 대금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높으면서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합 개인운동 이래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체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구조적인 변화와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수급밖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3월 들어서부터 조금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자, 외국인들의 이 패시브 자금들이 3월 들어서 조금 샀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주춤했지만 오늘 또 좀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액티브 자금들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단 패시브 자금들은 1월 이후에 쭉 하락, 매도를 하다가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환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은 3월 시장도 이제는 여기서 막바지 국면의 기간 조정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조만간 시장 전체적으로도 완만한 상승세 쪽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답답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특히 바닥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실적 장세로 간다는 측면에서 실적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최근 3월 들어서 거래량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죠. 2월 달보다도 거래가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은 가격 측면에선, 주가 가격 측면에선 이미 바닥을 확인을 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위해선 다시 거래량이 당연히 늘어나 줘야 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바닥권에서 이제 질려서 도저히 못 가지고 있겠다, 이런 이제 보유 세력들이 팔고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것을 새롭게 받아가는 매수 세력들, 이런 측면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나면서 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은 뭔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간적인 측면에서의 바닥권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들이 이 셀트리온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기간을 어느 정도 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가격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질 때는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더 인내를 하시면서 지켜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